자, 시작합시다. 인수분해 하면 되죠?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줬으니까.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x-5,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묶으면 x-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1, x-1,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1,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거는 x제곱을 a라고 뭐 치환해도 되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4는 0이다. 그래서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4가 0이므로 다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근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i와 i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허근까지 다 구하면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1차와 2차가 섞여있는 경우는 가감법, 그러니까 이 식을 더하고 빼서는 풀 수가 없지. 차수가 다른데. 그래서 대입법을 활용한다라는 거지. 거의 무조건 대입을 한다. 대입이라는 건 문자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결국. 그래서 y는 3 빼기 x라고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모두 x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대입하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3-x의 제곱은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소거할 거 소거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는 5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이항한 거야.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x-2, x-7이니까 x는 2와 7이 됩니다. 근데 봐, x가 2일 때는 y는 뭐야? 얘가 2이면 y는 1이지. 이렇게 돼. 그럼 7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답을 순서상으로 2,1, 7,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가감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랬어? 1차, 2차 차수가 달라서야. 근데 얘는 차수가 똑같아. 하지만 가감법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를 아무리 2로 바꾼다 해서 더해도 y제곱은 소거되는데 x는 여기 또 y가 남아있어. 그래서 풀기가 되게 가감법으로는 사실상 연립방정식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2차 이상 연립방정식은 풀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보통 한 가지씩이. 그치?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자.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이렇게 나와 있으면 2x, 2y, 마이너스 y, 2y 이렇게 되지. 그래서 2x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2y가 0이므로 y는 2x이거나 혹은 뭐 x는 마이너스 2y지. 그냥 y로 다 통일해도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y가 2x인 경우를 밑에 식에다가 대입한다는 거지. 대입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5가 나오기 때문에 5x제곱은 5가 나온다. 따라서 x제곱은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1이 나오는데 근데 y는 현재 x의 2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 y가 2 이렇게 된다. 즉 1번 케이스의 정답이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1,2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인 경우를 생각하자. 좀 지울게. 그럼 또 대입해. x제곱 플러스 4분의 1 x제곱은 5가 된다. 즉 4분의 5 x제곱은 5가 된다. 그럼 x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뭐가 나와? 1이 나와. 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거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1과 2,-1이 나와서 답이 4개가 나온다는 거지. 2차식이니까 답이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다음 연립분홍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3x가 12보다 작다. 그럼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이라고 할게. 항상 이렇게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게 좋아. 니은 2x 플러스 5가 6x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4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두는 거 조심해서 쓰면 되겠죠. 항상 수직선을 쓴다 라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부등식 이렇게 2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개를 뜯어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본 거를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이 2x 빼기 4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고, 니은은 x 더하기 1이 3x 빼기 5보다 작다.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합치면 뭐야? 3초가 5 이하가 되겠죠.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부등식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봐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안에 3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절대값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0이 있고 봐봐. 절대값이라는 건 이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란 말이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큰 숫자는 뭐냐라는 거지. 그럼 봐. 마이너스 5와 5가 이렇게 있는, 생각을 해보면 돼. 막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정의대로 보면 되지. 당연히 5보다 큰 숫자를 내가 이 안에 대입하면 절대값 예를 들어서 6이야. 그럼 당연히 5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네모는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 숫자들이면 다 된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음수일 거면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양수일 거면 5보다 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3x 플러스 1이 5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혹은 3x가 4보다 크니까 x는 3분의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겹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 단 이거는 여기 숫자가 있을 때야. 여기 만약에 5x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럼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x보다 작고 3x 플러스 1이 5x보다 크면 되겠네. 이렇게 절대 못 푼다라는 거지.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절대 이렇게 안 돼. 됐죠? 숫자가 있을 때만 가능한 풀이입니다. 그럼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지. 2번 같이 이제 절대값이 2개 이상 있거나 아까 1번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무조건 범위를 나눠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 절대값은 x가 1인 순간을 기점으로 범위가 나눠. 얘는 4인 경우를 기점으로 나눠.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1과 1이 있고 여기 4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1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범위를 한번 볼게. 내가 이 절대값을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 그럼 부호를 한번 생각해보자. x가 1보다 작아. 그럼 기억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음수가 되죠. 그치? 왜? 아니 1보다 작은 숫자에서 1을 뺐어. 그럼 x 빼기는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1에서 4 사이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수예요. 기억의 범위를 보면. 왜? 1보다 이제 커졌으니까. 여기도 양수가 되겠지. 니은을 볼게. 니은은 당연히 4를 빼면 1보다 작은 숫자에서 4를 빼면
음수야.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양수. 이런 식으로 된다. 범위는 이렇게 나뉜다. 그럼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면 절대값 x-1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는 거지. 1 빼기 x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절대값 x 빼기 4는 4 빼기 x로 부호가 음수가 곱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쓰면 1 빼기 x 더하기 4 빼기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경우라는 거지. x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5 빼기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x가 1보다 작은 범위, 즉 이 영역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만족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아직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자.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럼 1은 안 따지나요? 1은 그냥 대입해봐.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돼. 여긴 절대값 3이 돼. 그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얘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해? 성립하지. 그래서 1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1은 들어간다 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는 절대값 x-1은 x-1이 되고 절대값 x-4는 4-x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식을 다시 쓰면 x- 더하기 4-x가 6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x가 소거돼. 그래서 3이 6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고 하는 거지. 이거 x가 사라지니까 식이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범위 안에서는 즉 x가 1보다 1 이상 4 이하인 4 미만인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이 좌변이 항상 3이 나와. 아까 1 넣었을 때 3 나왔지. 2를 넣어볼까? 2 넣으면 여기 1 돼.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돼. 그러니까 x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3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어쨌든 6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는 다 된다라는 거야. 신기하게. 그래서 쭉 다 되는 거야. 그래서 4까지 왔다라는 얘기죠. 3번.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x-1은 x-1이 되고 절대값 x-4는 x-4로 그대로 나온다. 왜?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x-1 더하기 x-4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2x가 이항하면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2분의 11, 즉 5.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1을 찍고 여기까지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x가 2분의 11까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더 쉽게 푸는 거 없나요? 없어. 그냥 이거 이렇게 범위 3개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좀 특이했지. 두 번째를 잘 이해하고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2차 방식 푸시오. 뭐야?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그래서 x-1, x 플러스 7 인수분해 되고 자 여기 개수 그러니까 2차 방식은 무조건 여기가 x제곱 양수를 시작하게 이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를 끝내고 0보다 작다면 그럼 이게 2차 함수잖아 얘들아.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럼 여기 이 2차 함수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돼? 지금 x축과 만난 이 두 점 사이가 되는 거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치?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는 두근 마이너스 7과 1 사이가 된다라고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지. 아, 2차 함수 아래로, 이렇게 x축 아래로 간 거는 두근 사이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과 1 사이가 된다라고 알아야 되겠죠. 넘어가자.
그리고 2번. 아까 뭐라 했어? 여기를 양수로 바꿔주는 게 유리해. 알지? 그럼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나 같다로 바꾸란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그럼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얘도 한번 보자. 마이너스 2와 2분의 1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여기보다 작고 지금 여기야 얘. 그리고 얘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식이 0보다 크다라는 이렇게 부등호 방향 돼 있으면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얘가 작은 근이지? 얘가 큰 근이지?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고 x의 범위가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럼 잘 안 까먹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입에서 되뇌이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연립분응식. 그럼 이제 기억을 먼저 인수분해하고, 그러니까 기억 범위 찾고 니은 범위 찾으란 얘기죠. 기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아까 뭐라 했어? 굳이 이제 그래프 그리지 말고 작은 거보다 작고,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쓰라고. 큰 거보다 크다. 바로 써야 돼. 니은 인수분해하면 2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 그래서 2x 마이너스 1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0 사이네? 그럼 어떻게 돼? 1과 2분의 11 사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고 수직선을 반드시 그려야 돼. 연립분식부터는. 기억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과 4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기억의 범위예요. 니은의 범위는 1에서부터 2분의 11까지. 높이를 살짝 다르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4 이상 2분의 11 미만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모든 개수가 실수, 즉 i가 없다야. 실수라고 하지 말고 i가 없는, 허수가 없는 숫자야. 근데 한 근이 지금 허수가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근은 뭐야? 켤레가 돼야 된다는 거지. i를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1-i라고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근은 3개일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감마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럼 이 감마를 어떻게 아냐? 세근의 곱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근의 곱을 보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그리고 감마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지. 또 조심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뭐야? 2잖아. 그래서 2감마가 4다. 즉 감마는 2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근각의사의 관계를 써서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세근의 합 1 플러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2는 뭐가 돼? 4가 되고 그게 뭐가 같다?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것을 합쳤다라고 해서 두 곱합이라고 해. 그럼 두 개씩 곱해. 세 번 곱해야 되지? 그러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플러스 2의 1 플러스 i에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플러스 2i 플러스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6이 나오고 그거는 그냥 b와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a, b 나머지 한 근, 나머지 두 근 다 찾게 되겠습니다. 근각의사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주근이 2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4차 방정식인데 근 두 개를 알려줬어. 그럼 나머지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되나요? 사실 근각에서의 관계는 4차 방정식은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랑 얘만 알 수 있어. 얘랑 얘가 뭐냐? 네근의 합과 네근의 곱. 이것만 알려져 있지. 이 사이에 껴있는 얘네는 안 배운단 말이야. 너무 복잡해. 그나마 3차 방정식이어서 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럼 뭐야?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b가 인수가 4개여야 되는데 지금 2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 어떤 2차식이 있겠죠? 이걸 찾아내라는 거지. 그럼 여기를 좀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합칠 수 있어요. 그러나서 계수 비교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일단 시작은 x제곱이야. 이거 금방 끝나. x세제곱이 나오기 위해선 방법이 뭐냐고. 여기 있는 x제곱과 여기 있는 x항 그리고 여기 있는 x와 x제곱항 이렇게 곱하면 된다. 얘가 마이너스 x세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2x 세제곱이 나와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가 뭐야? 플러스 2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x항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얘를 이용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9. 그럼 x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네 둘을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x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x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5가 된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A, B를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한 거는 여기서 근이 2와 마이너스 1이 나와.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 쓰긴 좀 그렇고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라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는 5가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게 답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이거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어떻게 제곱도 했는데 음수가 나오죠? 허수가 껴있어서 그런 거지. 그쵸?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 허그는 당연히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그치? 근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을 한 근이 2 오메가가 된대. 그러면 근데 개수를 보란 말이야. 개수가 실수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이 자동으로 2 오메가 바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둘이 켤레여야지만 얘네들이 다 i가 없어. 허수가 이제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오메가는 허수가 껴있잖아. 오메가는 엄밀히 얘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근해 공식을 써보면.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걸 뭐 대입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뭐가 돼? 두 근의 합 2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바가 돼. 그럼 2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대. 얘는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된다 라는 걸 잡아둘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의 곱은 b가 되는데 얘는 뭐야? 2 오메가와 2 오메가 바를 곱한 거야. 그래서 4 오메가 오메가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와 4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왜 실수면 자동으로 켤레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선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일단 써. 알지? 켤레가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모의고사 초반에도 가서 만나야 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틀린 다음에 생각해보면 돼. 알지? 지금은 괜히 그런 거 고민하다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느리게 풀거든.
그래서 일단은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찾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 즉 fx는 0의 근이 오메가라고. 근데 그러면 f 누구는 0의 근이 2오메가라고 했다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괄호 안이 뭐가 돼야 될까? 2x야? 아니지. 2분의 1x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f 2분의 1x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x를 대입하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계수가 앞에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 b가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중요해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래서 이제 1등급 문제들은 근각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fx와 f2분의 1에서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를 잘 읽어봐.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네는 길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사각형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 변을 x라고 하면 얘도 자동으로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 길이만 다르니까 y라고 하자. 미지수를 두 개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쇠막대의 길이는 쇠막대는 몇 개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x는 4개가 필요해. 그 y는 하나, 둘. 잠깐 x 하나 더 필요하네. x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필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x는 8개야 세보면. 그럼 8x 더하기 4y가 56이라는 거지. 총 12개의 변이 있잖아요. 증육면체는. 뭐 그게 다 쓰이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면은 자 요면 x제곱 뒤에 있는 면 x제곱 얘는 면이 넓이가 어떻게 돼? xy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2xy가 66이다 라고 식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 4로 나누면 2x 플러스 y는 14다. 밑에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xy는 3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대입해서 해야 되겠지. 14-2x라고 한 다음에 대입하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의 14-2x는 33이다 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x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빼기 33은 0이 된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이야. 그럼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1은 0이니까 x는 3 또는 11이야. 근데 11은 말이 안 돼. 왜? 여기다 대입하면 88이 되면서 y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x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y는 여기다 대입해보면 8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와 높이는 3이고 세로는 8이 된다 라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때 연립방정식 나오잖아. 그때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방식을 쓰면 내가 아까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봐봐 이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둘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거를 한 번 했으면 여기 지금 기억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이 네 개를 모두 만족하는 근이 하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봐봐. 그 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x가 1이고 만약에 y는 마이너스 4라고 치면 어떻게 되니? 얘라고 치면 이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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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립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나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연립방정식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얘 이렇게 짝지어져 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짝을 주어졌지만 공통근이 있다는 얘기는 니은과 리을식을 풀어내서 나오는 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과 xy는 마이너스 4를 볼 텐데, 얘를 y는 마이너스 3 빼기 x라고 한 다음에 대입을 해. 그러면 x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이 항에서 플러스 4는 0이지?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와. 그럼 그때 y는 다시 대입을 해보면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니은과 리을을 연립해 봤더니 마이너스 4,1과, 이제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1,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다 대입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야.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기억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가 17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4,1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디귿이 뭐가 돼? 디귿의 식이 17y 플러스 bx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4,1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조심해, 여기가 y야. 17 빼기 4b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4b는 뭐야? 16이지. b는 4다 라고 할 수 있지.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4,1이 공통근인 경우는 a는 17이 나오고 b가 4가 나와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성립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a는 17, b는 4, x는 마이너스 4, y는 1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얘가 공통근인 경우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했다고 둘 다 공통근이란 얘기는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지. 그래서 보자라는 거죠. 둘 중에 뭐였는지. 역시 대입을 하면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a는 여전히 17이 나와. 항상. 그치? 그러니까 b가 바뀐다라는 얘기. 그럼 밑에 똑같이 17y 플러스 bx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1,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68 더하기 b가 1이 나와. 그래서 b는 뭐가 나와? 69가 나와. 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이 문제에선 잘못됐다는 거지. 왜? a가 b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그럼 다 더하면 18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퍼센트 문제 맨날 까먹는데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100원짜리 물건이 있었다. 50% 인상했어. 그럼 얼마인 거 당연히 알아? 150인 거 알잖아. 근데 이 150원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100원에다가 50원을 더한 형태야.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다가 인상가를 더한다는 거지. 만약에 뭐 10%면 110원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0으로 묶으면, 그러니까 이제 150은 100 플러스 50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퍼센트는 표현을 할 때
100분의 50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100분율이기 때문에 50%일 때는 100분의 50이라 쓴다라는 거지. 이 표현으로 이제 통일을 한다. 그러면 X% 인상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아, 원래 가격이 A1이었던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X% 인상한 가격이야. 인상한 최종 가격. 오케이?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이 A1이었는데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 개당? 한 개당이라고 좀 그러면 뭐 한 명당이라 하자. 지금 이 문제는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한 명당 A1이었는데 이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됐고 그러면 신청하는 회원 수는 봐봐. A1일 때 B라고 생각하자. B명이 들어와. 그러면은 사람이 감소하잖아. 왜? 당연히 가격 올리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100분의 0.5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인상 전. 자,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냐? 원래는 A 곱하기 B였어. 왜? 한 명당 A1인데 B명이 들어왔으니까 A 곱하기 B지. 인상 전에는. 그럼 인상 후에는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한 명당 가격이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줄었지, 이렇게. 이렇게 식이 작성된다란 얘기예요. 알죠? 이게 인상 후 수입이야. 이렇게 변화가 이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상 후 수입이 8% 증가한대. 그러니까 원래 A, B였잖아. A, B보다 8% 이상 증가한다. 그럼 커너 같다. A 곱하기 B에 뭐야? 100분의 8 하면 안 돼. 1 플러스 100분의 8 이렇게 써야지. 알지? 이게 최종적인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관계식이라는 거야. 인상 후 수입이 원래 수입 A, B의 8% 이상 증가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좀 지우고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는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나? 이제 퍼센트 표현하는 거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얘를 풀면 된다. 어차피 A, B는 무조건 소거되게 돼 있어. 그래서 보면 얘네를 다시 100으로 통분을 해주자. 그러면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0.5x가 커 나왔다. 100분의 108이 되죠.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면 안 돼. 만을 곱해야 돼. 왜? 여기 지금 만이 있는 거거든. 이게 곱해지면 이렇게 돼. 최종적으로. 그래서 양변에 만을 곱하면 우변이 180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 이제 전개를 해봐. 그럼 만 플러스 100x 빼기 50x 빼기 0.5x 제곱이 그거 나왔다 180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0.5x 제곱을 빼고 플러스 50x 마이너스 800이 0보다 커 나왔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600이 0보다 작거 나왔다. 이게 최종적인 2차 분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x-20, x-80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0에서 x가 80이다. 이 범위, 즉 20%에서 80%까지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말이 되나? 그래서 최소값이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0% 인상한다고? 학원비 80% 인상하면 다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번째. 기억을 보면 첫 번째 식 기억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야. 봐봐. 일단 기억은 확정이야. 근데 니은과 합쳤더니 이 초가 3 이하가 됐어. 그럼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원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니은과 합쳤더니 저 범위가 됐다. 니은은 어떻게 되는데? 얘는 0보다 크다잖아. 그럼 큰 거보다 크고, 즉 x가 2보다 크거나 혹은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x가 a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왜? 이건 a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a가 2보다 크면 혹은 작으면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 근데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추론을 해야 돼. 왜? 지금 여기 답이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봐. 2가 2보다 크고 지금 니은의 범위가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런 범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봐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면 답이 되나? 안 되지. 왜? 여기도 존재하잖아. 그럼 답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은 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려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a는 마이너스 1 미만일까 이하일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작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같아도 되는지는 헷갈린다는 거지. 그럼 뭐해? 고민을 하지 마. 그냥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니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야.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겹쳐져요? 안 겹쳐지지. 그래서 답이 된다는 거 아니냐?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 이하가 된다는 거야. 이거 잘 생각해봐.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2 초과 3 미만만 나와. 3 이하만 나와야 돼. 여기만 겹쳐야 되는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안 겹쳐요. 왜? 파란색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데 검은색은 포함해. 그러니까 어차피 안 겹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가 정답이에요. 이제 부등식 문제가 등장하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한틱 싸움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등호를 일대를 대입을 해라. 그래서 부등호를 다시 그려서 판단을 하면 돼. 아니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냥 넣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빨라. 정확.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유형이야. 이런 문제들이. 자, 봅시다. 한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봐. 나머지 두 근. 뭐 제곱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이란 얘기죠. 그리고 뭘 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모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 수 있어요. 왜? 세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뭐와 같아야 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뭘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추론해낼 수 있어. 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이 6이 나와야 되거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6 더하기 2알파 베타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일부러 0으로 준 거야. 왜? 만약에 이게 0이 아닌 숫자 뭐 4였으면 두 개로 경우의 수가 또 나뉘거든. 헷갈리지 말라고 0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얄짤 없이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뭐야? 빵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알파와 베타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어. 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럼 아니면 여기다 대입할까?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알파 제곱이 3이야.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베타는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지금 이렇게 짝인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얘들이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 그는. 경우의 수가 막 두 개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세 개의 근이라는 거야. 그럼 B는 알 수 있지. B는 뭐야?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잖아. 그러면은 루트 3 빼기 루트 3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라고 할 수 있죠. 미안,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시계 봤더니 밥대가 됐지?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급식을 먹고 저는 소불고기 비빔밥을 먹을게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x-y, x-3y는 0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첫 번째, x와 y가 똑같은 경우라는 거야. 그럼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제곱으로 x로 다 통일할 수 있어. 그럼 5x제곱은 5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y 또한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y는 1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 x는 3y라고 하자. y는 3분의 1x라고 하면 분수가 나와서 불편하거든. 그러면 9y제곱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5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20y제곱이 5기 때문에 y제곱은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가 먼저 나오지. 자,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x가 뭐가 나와? x는 3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y가 2분의 1일 때는 x는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게 여기는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여기는 1, 여기도 1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답이야? 1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을 4개를 다 찾으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둔각삼각형이래. 자,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 만약에 A, B, C가 있다라고 쳐. C를 이렇게 하자. C가 가장 크다라고 쳐. 그랬을 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면 이런 직각이야. 근데 만약에 C제곱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을 합친 게 딱 C제곱과 똑같을 때 직각인데
C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둔각이란 얘기지. 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거든. C가 더 커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아, 빗변이 더 크면 둔각이다라는 거지. 왜 둔각이라는 것 자체가 빗변이 엄청 길 때거든. 그럼 작을 때는 예각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사실. 왜냐하면, 봐봐. 일단 삼각형부터 돼야 돼.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 얘네가 먼저 삼각형이 될 조건부터 써야 돼. 첫 번째, 삼각형 조건은 아니 그러니까 길이 셋을 갖다 놨다고 걔가 다 삼각형인 건 아니야. 이렇게 삐뽀삐뽀거리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10cm 한 변을 놔두고 여기 1cm와 2cm를 놔뒀어. 야 그러면 이거 둔각이야? 아니지. 왜? 애초에 삼각형 자체가 안 되는 걸? 너네 이 세 개 가지고 삼각형을 못 만들어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여기 1cm 갖다 놓고 여기 2cm 갖다 놔봐. 이거 만나냐 여기가? 안 만나죠? 그래서 삼각형 조건부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삼각형이 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cm가 있었어. 그러면 9cm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러면 삼각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왜? 각도가 안 생겨. 지금 이게 붙이기에 급급하거든. 이렇게 딱 돼서 일직선으로 라인만 맞춰지거든. 조건은 뭐냐면 가장 긴 변 C가 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합이 더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이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길이가 이렇게 되잖아. 가장 긴 변 C라고 나왔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조건에 의해서 x 플러스 2가 나머지 두 개의 합, x 더하기 x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삼각형이 된 그 상태에서 둔각이 되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서 안 틀리게 삼각형 조건, 그리고 예각, 직각, 둔각 되는 조건 완벽히 숙지해서 다른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오고.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면 2x 플러스 1이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삼각형이 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분수 2분의 1 같은 건 안 된다라는 거지. 삼각형이 애초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1까지. 뭔가 이상하더라. 이가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보다 작다. 그럼 둘을 합치면 뭐예요? 1초가 3 미만이 되겠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문제는 마무리 지을게요.